자, 본디 피그마는 이미지도 담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일러스트로 만든 아이콘이나 런 것도 담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자, 그래도 한 번 더 살짝 기억을 더듬어서. 자, 오른쪽 상단에 저는 아이콘을 일전에 한번 만들어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금 풀고, 이 아이콘들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저는 컴포넌트로 들어있으니까 아마 스타일 가이드에서 넣어놨었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콘을 바꾼다. 그럼 일단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그럼 여러분 아이콘을 제작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에 몇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서 웹을 사용할 거니까 웹을 체크해주면 편할 거고 픽셀 단위로 가니까 값을 일단은 뭐 저건 1920으로 했던 거니까 1920으로 그냥 갈게요. 썼어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아이콘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아이콘의 그 크기 하나 정도씩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제작하려고 하는 아이콘의 크기를 이렇게 제작을 해요. 30에 30이라고 해서 무조건 30에 30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줄여서 그 해당하는 크기만큼 사이즈를 줄여서 비율이나 굵기나 여러 가지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처음 만드실 때는 뭐 128 정도의 120에 120으로 가셔도 되고 약간 좀 더 큰 2배 이상 큰 크기로 먼저 제작을 해서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통용이 되면 그것을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는 크기 비율로 줄여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기 제가 박스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그대로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구멍을 한번 뚫어 볼게요. 그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똑같은 굵기를 가지고 있는 그냥 면이 돼 있죠. 자, 픽셀 단위는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소수점 단위로 만들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반영이 되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가로와 세로에 대한 비율은 그대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써먹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죠. 자,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보세요. 이 아이는 현재 안쪽에 있는 이 두께가 몇이냐라고 보면 9픽셀 정도 됩니다. 자, 크기를 줄여보면 이렇게 작아지겠죠?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크기 간격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문제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그 크기를 줄였을 때 그대로 100% 무조건 먹는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기능 일부가 안 보이네요. 여기 기능 설정이 원래 있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줄이면 이 간격 그대로 줄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아이들이 소수점을 반영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이상해질 수 있겠죠. 자, 그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버전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미지를 줄이면 왜곡이 될 수는 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확실히.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돋보기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돋보기, 사람, 메뉴 요 세 개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단순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콘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스케치를 물론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스케치를 당연히 하셨을 거고 하나의 아이콘을 그린다면 이 틀을 기반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이 아이가 여러 개를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개 모두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굵기에 이런 것들 맞추기 위해서죠. 돋보기라면은 검색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려보고 가급적이면 짝수 개념으로 저는 그리는 게 더 좋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직선 하나를 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돋보기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거 하려는 게 아니라 돋보기를 만들어 놓고 이 느낌과 똑같은 사람의 아이콘이 들어가줘야죠. 여러분이 일러스트 만드실 때. 그럼 얘를 라인 형식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비슷한 느낌의 라인 형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료를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건데 이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뿐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쁘게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아니니까. 검색의 느낌과 뭐 사람의 느낌을 맞춘다던가 메뉴를 넣을 건데 이 메뉴의 느낌도 선의 굵기나 이런 걸 맞추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써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형태를 맞춰라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정작 이런 아이들은 쓸 건 아니니까 이대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대로 면으로 바꿔주세요. 익스펜드로 바꿔주고 불필요한 아이들만 정리를 하고 해서 일러스트는 컨트롤 C, 피그마는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먹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있는 얘 대신에 바꿔줄 수 있고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꿔놓을 수 있고, 따로따로 가져와서 사이즈 맞추기가 좀 불편하다 라고 하신다면 각각 복사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놓고 조절하셔도 되죠. 높이가 한꺼번에 조절 가능하니까.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채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제가 여기다 지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피그마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그마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아이콘을 제작하실 때 일러스트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피그마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피그마에서는 이 아이콘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각각 따로따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전체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아이 하나를 선택해서 오른쪽 하단에 여기 익스포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익스포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선택한 이 아이콘 하나를 따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떻게 내보내는 거냐면 이 아이의 프레임의 이름, 벡터가 아니죠 사실은. 서치면 서치, 여기 뭐 사람이면 멤버면 멤버, 요거 햄버거 버튼, 햄버거 버튼도 뭐 예를 들어 메뉴면 메뉴 썼어요. 3개. 이 아이들을 익스포트를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보내는 거고요. 익스포트 3 레이어라고 써있죠.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만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잡으면 통째로 한 파일로 내보내게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3개를 모두 파일을 각각 따로따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미리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자, 피그마로 만약에 웹페이지를 만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서는 지금 보시는 방법처럼 내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있는 아이콘, 뭐 글씨,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각각 익스포트로 내보내시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미지만 따로 내보내서 써먹는 겁니다. 자, 일단 내보내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난 이 아이를 피그마에 쓸 일이 없다, 일러스트로 내보내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내보내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PDF로 내보내셔야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곳에 그냥 넣겠습니다. 자, 피그마 메인이라고. 자, 이렇게 하시면 선택한 여기 프레임만 저는 별도로 PDF로 내보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봐야겠죠.
파일에서 오픈. 아까 바탕을 임시로 했으니까 해당하는 PDF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주시면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요. 컨트롤 Y를 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문제 없이 우리는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형을 잡아놓고 디자인의 필 부분의 색깔을 컬러가 아니라 자, 솔리드가 아닌 리니어 그라디언트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직접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미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로 담아서 쓴다면 그거는 그 이미지, 이 영역만큼만 따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미지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지는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면 큰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타블렛과 PC는 똑같이 그냥 같은 이미지 때려 놓고 비율만 조절해서 쓴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단순하게 그냥 저런 기능이 가능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기능이 피그마에서 모든 걸 끝낼 거라면 피그마에 쓰는 방법들 그리고 이걸 내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이야기입니다.